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박정현 군수님과의 대화에 이어 마지막 군수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 행사를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만드는 더 큰 무협 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청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의회 박순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순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성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소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윤군 새마을 지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규성 노인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장열 이장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진당 비어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홍용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노락 백강지구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의 생생한 소식을 담기 위해 부여군 언론 기자단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다음은 부여군청 김학준 행정복지국장, 강간홍 농림경제국장, 정순진 문화건설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예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빈 및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에도 많은 내빈께서 함께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박수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현장 중심의 열린 분정을 펼치시는 부여군 의회 부의장님을 대신하여 박순아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여군의 부의장 박순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의 첫 시작을 부여읍을 시작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이규성 부여읍 노인회 회장님, 또 이광열 이장단 회장님,
이용용 주민자치회장님, 또 소진담 농협의 조합장님, 또 최유라 팔직소 소장님, 또 기관단체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찾아가는 콘서트는 지난해 이 성과와 24년도 이 앞으로 우리 목표를 향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이렇게 청취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첫 시작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여읍의 주인이시고 또 부여읍의 주민으로서 부여읍이 발전을 하고 상생을 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쌍승리 6교 초등학교 앞 철거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군수님과 함께 도시건축과 과장님들하고 그곳 이장님들,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노인들의 노인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또한 그 6교가 너무 오래돼서 노화돼서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새로 그 철거를 저 같은 경우는 왜 철거를 했냐고 했더니 주민들께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서 답을 듣고 왔는데 그게 첫 현장 설명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철거로 그 결정을 지었습니다. 한 8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부여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현장을 뛰다니면서 곳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장성용 의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까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잠시 내빈을 추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경환 농협 부여군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여군 지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하게 됐습니다. 유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군수님도 마련해 주셨는데요. 같이 농협에서도 우리 7군데 조합장님들 계신데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부여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지도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군수님과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크 콘서트에 앞서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여 지역 주민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새해 보시는 우리 공무원 팀장님께서 오신 분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데 앞장서 주신 이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학년 부장단장님들 참 고맙습니다. 늘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해주신 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주성 노인시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기덕 국민도시의원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양 콘서트 준비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광봉 부여국장님과 부여 직원 여러분들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힘내서 이 지역 주민들 잘 모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잘 보셨죠? 네. 아마 화면과 나레이션 이야기하면서 같이 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2월달부터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이 22년도였는데 그게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름에 수해가 났었고 작년 봄에 태도면 동사리와 인천면 부곡리 일대 산불 화재로 또 극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작년이죠. 또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우리 부여가 수해 2번과 산불 화재로 무려 3번에 걸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2년 동안 굉장한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 어려움을 여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들, 이장님들, 많은 분들께서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대백제전 처음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계셨던 2010년도에 세계대백제전은 귀암 백대문화단지에서 치렀죠. 근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은 읍내에서 하고 개막식만 대통령님 모시고 그쪽에서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수해 때문에 백마가 국들의 수치에서 할 수가 없어서 백대문화단지에서 했었는데 우려와 이런 것들을 딛고 백대문화제가 69회째 했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69회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무려 154만 명의 부여를 찾아주셔서 역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수해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여읍을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코로나 한파 2번에 걸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침체되고 무엇보다도 농민들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도 부여읍, 귀암, 은산, 당암 세도를 중심으로 금강, 하구 연변 지역이 타격이 컸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두 가지 이중구에 시달립니다. 하나는 한사태나 하천 범람 이런 상류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있고, 또 하나는 금강 하류 지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에서 댐을 열어놓으면 물이 올라오면 물이 금강으로 못 들어가서 침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구에 시달리는 전형적인 그런 피해 지역인데, 이런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충청남도가 시의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도 잘하고 청년복에 일을 잘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는데,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세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세금을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수입 시흥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태외 수입이라고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는데요. 요게 우리 부여분이 650억에서 700억 정도 됩니다. 요걸로 직원들 월급 줍니다. 지방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인구수, 경장면적, 임야면적, 도로의 길이, 하천의 길이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데요. 정부가 아예 모든 지자체에 이렇게 해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라고 합니다. 그럼 부여 같은 경우는 약 3,15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내려오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세금 받은 거 합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필요한 돈을 주는데요.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려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주는 특별교부 조정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거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구성되는데요. 저희는 21년도에는 8,923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9,456억을 쓰고 작년에는 1조 483억을 썼습니다. 본 예산과 추경을 다 합쳐서. 그런데 전국에는 228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와 구를 빼고 전형적인 농촌도시로 이루어진 군 단위가 82개가 있습니다. 82개 군 중에 1조 이상을 쓰는 군들은 7개 있습니다. 대구의 달성군, 전남의 해남군, 경기도 양천군, 충남에서는 예산군과 우리 구역군. 그래서 82개 군 중에 1조 이상 예산을 쓰고 있는 지자체는 7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수로만 보면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10,000명 안 되는 지자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울릉군입니다. 그리고 10,000명 이하의 지자체도 20군데가 넘습니다. 82개 군 중에 우리 구역은 61,3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수로만 보면 82개 군 중에 약 15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돈 드는 걸로 보면 7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쓰는데 정부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교육부나 특별교육부나 이런 걸로 주는 걸 가만히 앉아서 주는 돈으로만 쓰면 될 수가 없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토비 확보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지원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부가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똑같이 모든 지자체에 주지를 못해요. 돈도 없으니까. 그리고 지자체마다 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걸 따와야 돼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목표가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에는 4,450억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민선 8기는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높였습니다. 5,000억입니다. 5,000억 중에 현재 저희가 국도비 확보한 거 공모사업과 합쳐서 작년에 1,129억 그리고 올해 현재 작년에 2,256억 재작년 2022년에 1,129억 해서 3,38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공모사업으로만 확보한 것이 1,931억입니다. 그러니까 민선 8기 1년 반 됐습니다. 앞으로 2년 6개월 남았는데 나머지 2년 6개월 횟수로는 24년, 25년, 26년 됩니다. 그러면 3,000억 더 확보하면 우리 목표대로 5,000억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는 지방 교부대로 늘 하던 평상시 살림살이를 벗어나서 우리 구역군이 꼭 필요한 후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구역군 소속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청렴하게 일을 해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2년 연속 받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냐면 정부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 속해 있는 공기관까지 498개에서 501개 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500개 정도 되는 지자체와 공기관 중에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데는 딱 6개 군데밖에 없습니다. 6개. 6개 안에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충청남도, 대전,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구역만 청렴도 종합평가 1등급. 공무원들인데 법률 자체가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 잘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세게 하냐면 우리 공무원이 가령 900명이다 그러면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 100명, 그러니까 10%, 90명 이상한테 1년 내내 전화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또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군수나 군수가 권한을 남용했는지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또 분품을 요구했는지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젊은 공무원들이 특정한 부수가 있다거나 국장이 있다거나 내가 보고 있는 과장이 오면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근데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럼 감점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여금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발주 많이 하잖아요. 수의계약도 발주하고 경쟁인천도 발주하고 이런 사업들 많이 발주하는데 그런 업체들도 또 물어봅니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물어봐서 부여군청의 공무원들이 공품을 요구하거나 뇌물이죠. 아니면 향응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다 얘기하면 다 감점됩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부여군에 이렇게 연속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더욱더 사실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정말 100년에 우리 딱 2번 받은 거예요. 지금 부여군이 올해가 이제 부여군 생긴 지 100년 된다고 합니다. 내년 올해가 올 여름이.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죠. 앞으로 얼마나 110년. 근데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일 잘하고 청렴에 일 잘해도 국토비 확보 많이 하고 공모사업 많이 선정되고 그리고 또 청년도 평가까지 1등급 받은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러면 박수 한 번만 더 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홍보가 잘 안 되면 도대체 부여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이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 주시는 기관 단체장 여러분들은 최소한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는 게 우리 지역 지도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 되면 총선이 있습니다. 공무원, 이장님,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선거법상 선거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분들은 선거 중립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군수로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돼서 민심이 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미처 건의사항을 여기다가 따로 기재하지 않고 여기서 현장에서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궁금한 분들 중에는 작년도 사업 중에 이미 건의했는데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쭤봐 주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대체로 의원님들은 기회가 많으니까 아예 질문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장단 회장님과 주민자치 회장님, 소집단 조합장님, 세율화 백강지구대 대장님 같이 기관 단체장님들도 기회가 많으니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일반 주민들이 저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군수님께서 지목해 주시고 지목한 분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면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위주로 건의하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잖아. 무슨 소개시하고 없으세요? 부의
노인회장 서명사입니다. 전 개발위원장도 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2024년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1조 원 이상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했지만 실제 기본적으로 느끼는 건 하도 없습니다. 부여오는 관광객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너무 낙후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백마강 고수부지가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아까는 예산이 축적됐다고 하는데 부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제 생각입니다. 주위 사람도 그렇고 부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백마강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순천만식의 그런 것을 국가 부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땅속 애들은 1500년 전에 그 땅에 묻혀 있는 관광 가지고는 부여를 관광도시로 개발할 수 없다고 아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5일장을 쳤는데 5일장이 지금 정말 나쁜 말을 보면 개판입니다. 읍에서 관리도 하고 국에서 관리도 하고 지휘체제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법대로만 한다면 그거 내보는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 관리를 해서 정말로 청양이 인구가 3만 밖에 안 되는데 청양 시장보다 부여가 지금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서는 꼭 각 공무원님들도 정말 부여를 사랑하고 부여로 된다면 지금 예산이 얼마 썼네 뭐 했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관광객이 와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5일장 현대화 보고선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줄 거는데 한 번에 대답하려면 쉽지 않았어요. 짧게 대답할게요. 일단 1조 넘게 쓰면서도 주민들 행감도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홍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부여는 여러분들 결코 다른 지자체, 농촌 지자체에 비해서 낙후되지 않습니다.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삼척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백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여기 시예요, 시. 시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시를 만들 때 인구가 10만 이상 넘을 것. 그 중에서 읍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이 50%의 인구가 집중될 것. 부여는 인구 10만이 넘었는데 부여 인구가 최고 많을 때도 2만 5천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태백시나 삼척시는 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관광지대 인구도 하고 동해안 관광도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삼척이 한참 많은데 17만 정도 됐어요. 우리 부여보다 좀 그래도 적었죠. 태백시도 10만이 넘었습니다. 관광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얼마나 세력돼 있냐면 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군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그냥 시라고 부를 뿐입니다. 삼척시는 5만 1,000명, 태백시는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데가 세력한 거예요, 이런 데가. 그리고 부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82개 군 중에 시를 빼고도 이렇게 세력한 시를 빼고도 82개 군 중에 15일 정도 한다고요. 세력한 게 아니에요. 인구가 낮아진 건 맞아요. 근데 인구 낮아진 거는 저출산 고령화는 부여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제고 세계에서도 유엔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한민국 결국 소멸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사례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어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부여가 이 정도 인구를 지키고 있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 원해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으로 확실한 농업 도시로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농업 인력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구역군에 6만 1,000명 중에 농업 인구가 3만 명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농업 도시, 그 중에서도 현대화된 스마트팜으로 가고 있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인구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나마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서 부여를 볼 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부여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를 확실히 할 수가 있는 거지. 부여가 40년 전, 정확히 50년 전, 제가 태어나던 해가 63년도였어요. 64년도. 이때가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그 벌써 60년 전 얘기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그때 19만 5,830명이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수준 됐죠. 근데 한번 보세요. 청양은 5분의 1도 더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 부여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속에서 부여가 그동안 도서관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여 여부 이전 문제가 수십 년 됐는데 제대로 실행에 옮긴 적이 있습니까? 도서관도 없던 지역이 부여에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도서관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3만 평 되는 지역에 무려 2년 6개월 동안 40억을 들여서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 달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3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엄청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손을 못 댔던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발목할 만한 변화지 어떻게 퇴락된다고 하겠습니까? 농촌 지역의 시장 안 무너진 적 없습니다. 우리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우리 부여의 오일시장 얼마나 컸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던 시장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거기 장옥이라고 해서 그분들 들어왔죠. 그분들 하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기득권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보상 바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또 누구 하나도 못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여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그 유명한 백종원 대표가 있는 회사에 용역 썼습니다. 용역 결과 곧 나옵니다. 부족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를 바꿔야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에서 되게 시장 하시는 분들, 이게 음식점이든 중앙시장이든 아니면 시장에 가게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여시장 식당 많이 이용하십니까? 이용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입맛에 안 맞거나 비위생적이라고 판단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안 가시잖아요. 어른들만 몇 번 가시고. 그런데 월세 낮고 거의 공짜로 있다시피 하니까 문 안 내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여군의 4대 현안 사항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여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장안면 복거리 지역에 있었던 옛 세명기업사 전진산업 여기에 불법으로다가 넣은 거 그게 지하 침투수나 악취나 이런 걸로 그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저거 부여경찰서 직원 나와있거든요. 부여경찰서 수사 내가 요청해도 안 해주고 노산 경찰도 안 해주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군수가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간 많이 걸렸죠. 할 때마다 소송 제기하고 풀고 또 가고 또 소송 당하면 풀고 또 가고 그래서 불법 매립했던 거 확인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 상속받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법적인 제재 지금 하고 있고 또 결국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차라리 그 땅 다 줄 테니까 구역군에서 알아서 침투수를 걸러내든지 앞에 안 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받으면 엄청난 돈을 구역군 돈이나 나라 돈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나라에서는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안 받고 있어요. 법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나머지 두 가지가 뭐였죠? 예? 국가정원 지금 백마강 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학고골프장으로 지금 3개면 리뉴얼 들어갔고 나머지 2개면은 금강역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5개 확보하면 충청남도 고대인은 물론이고 전국대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꾸준히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게 하고 그리고 또 비용도 외국 사람들한테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 기해서 이제 백마강 고수부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뉴얼 사업을 이제 거의 마치고 있고요. 2개면은 금강역 환경청과 협의해서 최종 5개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고수부지 보면은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합법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그냥 정부가 금강원체 그냥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의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했던 사실상 불법으로 한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 근데 국가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의사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했으니까 학고부주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신 분들이 사용료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불법이라고. 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돼서 이제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종합문화예술교육 사업. 이것도 지금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거죠. 도서관 만들고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만들고 그리고 부여역을 이전하고 그리고 장애인들 우리 부여은 장애인이 많습니다. 15의 10분의 장애인 등록률이 보통 8.9%인데 우리 구역은만 11%에 육박합니다. 인구는 6만 1,000명인데 장애인 수는 7,150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이 딸린 반다비 체육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걸목할 만한데 그동안 늘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거지만 이런 지역 특히 읍내를 중심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문화재 청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고 개인이든 군이든 발굴 작업을 끝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교육종합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 같았으면 이 시간이면 벌써 건물이 거의 완성돼 가고 준공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법적 검토까지 했는데 나라 일이다 보니까 우리 부여군이 해소할 가능성이 80%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바로 우리 부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시장 문제, 그다음에 백마강 둔치로 활용한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서관과 학교 이전과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는 반드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끊이지 않고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뼈아픈 대목이긴 합니다만 저와 우리 부위원님들, 부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허리띠 졸라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부여가 더 퇴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안쪽에 순천막 같은 국가정원 질문을 하셨던데 맞습니다. 국가정원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재작년하고 작년에 특히 작년에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기 아. 때문에 예산은 예산 삭감이 왜 이루어졌냐면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나라가 59조 정도 세금을 못 걷었어요. 636조였는데 작년 전체 나라 예산이 59조 정도를 못 걷었는데 그 중에 11조를 지자체에다가 떠넘겼어요. 부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정도가 부담이냐면 작년에 597억 정도가 지방교부세가 안 왔고 올해도 약 550억 정도가 내려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없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올해만 잘 저희들이 페이스 줄라매고 살림 잘하면 내년부터는 경기가 또 특히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일은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될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국가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실은 작년 투에 때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대청점 열고 물이 많아지니까 우리 하천물이가 다 물에 잠겼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를 많이 했죠. 야, 이렇게 하천물이가 물에 잠길 수 있는데 여기다 시설, 각종 시설 해놓고 국가정원 만들어 봐야 과연 되겠냐. 정부가 승인도 안 할 것이다. 실제로 저도 그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가정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 어제만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준비하는 지자체가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0군데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정원 3년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선 시도별로 자기네 관할에서. 근데 그렇게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데가 바로 낙동강 하부 지역인 부산입니다. 근데 낙동강이 그동안에 침수 범람되는 게 448회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범람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1년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그런데도 지방정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정원을 하겠다고. 그리고 태화강도 지금까지 범람된 게 침수된 게 수십 번 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국가정원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침수되고 물이 빠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초알이 중심으로 정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현은 어때요? 우리 하천부지가 침수된 게 그동안 얼마나 있었나 조사해봤더니 딱 3번밖에 없더라고요. 65년도에 한 번, 저 태어나고 바로 그때 한 번 침수된 적이 있고요. 87년은 침수된 건 아니고 제방이 무너졌던가 아니면 우리 이쪽 시내 읍내에 있는 물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이렇게 물바다가 됐던가 이랬던 거더라고요. 87년. 그리고 95년도에 한 번 범람이 됐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가 이제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구현은 태화강이나 낙동강에 비하면 완전 양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정원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당이 다르지만 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김태우 도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야, 우리가 처음에 한 40만 평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사님은 야, 이거 갖고 되겠냐. 수천만도 28만 평으로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40만 평이 큰 거죠. 그런데 지사님 2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70만 평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나와요. 다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아서 한 40만 평으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했고요. 용역은 거의 끝났고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 공모 사업에서 이게 2년 전에 1등으로 공모에 선정되는 바람에 도비 175억과 분비 175억에서 350억이 확보가 이미 돼 있어요. 이 돈으로 정원을 일단 만들고 거기에 접근하는 도로, 대방 도로, 그다음에 접근 도로 이런 이제 후속 인프라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다만
우리 동남지 보면은 마지막 남쪽 도로, 그러니까 동남아파트 앞에서 경찰서에서 외곽으로 가는 4차선 만나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연꽃 축제할 때나 여름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작업을 해왔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쪽 위쪽으로 도로를 넓히면 상가나 주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아래쪽 남쪽 동남지 1원과 화지산 1원 아래쪽으로 2차선을 더 넓힐 건데, 그러면 이제 땅만 우리가 매입하고 집 몇 개만 매입하면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3년 정도 작업을 해서 드디어 문화지청 승인을 얻어서 4차선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차선을 확보되고 경찰서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그 4차선과 만나는 그 삼거리 지점을 일직선으로 풀어서 제방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접근 도로를 만들고 제방을 넓히면, 그리고 하천과 하천 바깥쪽에 주차장을 버스나 소형 주차를 2,000대에서 3,000대 정도 한 번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면 국가정원은 아주 훌륭하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님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쌍둥융리 이장을 맡고 있는 조가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 쌍둥융리 일대에 주차장을 해주십사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하고 그 땅콩 아파트 사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대한 지원이 사실은 거의 없거나 빈약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법이 많이 개정돼서 요즘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단독주택하고 좀 다르게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아파트가 재산을 모으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 잘 사면 월급 급여자만자가 10년, 20년 번 돈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혜의 시비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부여는 아파트가 현재까지는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오래전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주차 공간 확보를 많이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유감스럽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여 읍내를 중심으로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21m, 어떤 데는 30m, 어떤 데는 40m, 이렇게 좀 다양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도 제한을 받다 보니까 부여에서 아파트를 시행했던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였고, 그만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넓은 주차 공간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농촌 지역에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차장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얼마나 그 아파트에 재산이 많이 팍 올라갈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살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크게 시비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역이 저희가 넓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더 넓게 편안하게 새롭게 신축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파트에 주차 공간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인근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못하면 결국 그 인근 골목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주고 또 그 근처를 이용하시는
보고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확실히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면 이게 좋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해주면 주차 공간이 열악한 부여 읍내뿐만 아니라 귀암 지역도 우리도 해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부지가 얼마나 넓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KTD에 주차 타워처럼 위로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지 확보비와 시설비가 굉장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쉽게 우리가 정책이 우선순위가 있고 급한 게 있고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봤을 때 군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거나 빨리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나 거기 사시는 분이나 그 인근분들이 보면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울 때 거기 아주 불편해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 입장,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 주민이나 그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는 사업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급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는 의구심이 들 수는 있고, 그런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따져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여기를 해줬을 경우 주암에 뭐 대동아파트도 있고 강산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주차 공간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 문제도 후속적인 이런 문제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협업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시차는 조금 있더라도 한 번 해주면 다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혹시라도 귀암이나 읍내 지역에 아파트를 만들면 요즘에 아파트 차가 한 집에 한 대 이상 있잖아요. 없는 집은 없다고 봐야 돼요. 심지어는 한 집도 2인 1가구나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가구당 한 대 이상 내지는 가구당 2대 가까이 주차장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해마트 뒤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세대수가 많고 너무 좁아서 지하주차장에 1.5대 정도는 확보해라. 그리고 아파트 사이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밤에 사생활 보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밤에 불 켜면 낮에는 안에 안 보이지만 밤에 불 켜면 밖에 어둡기 때문에 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창은 특수 유리창을 사용해서 밤에 불 켰을 때 밖에서 안에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유리창을 써라. 이런 조건으로 그게 이제 허가도 내줬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제가 군수할 때나 또는 제가 군수 안 하고 다른 분이 하더라도 이런 거 고민을 해서 인허가 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중으로 돈이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쪽은 현재 계획으로는 4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도시건축과장님, 예. 거기 지금 홍산 아파트하고 어디지? 땅북 아파트 사이에 거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 의협의를 해서 경제교통과 일이죠? 예. 같이 경제교통과장 어디 계세요? 예, 저희 49억인데요. 49억. 네, 근데 올해 24년도에는 20억에 확보됐습니다. 지금 현재 20억 확보했어요. 그중에 20억 중에 10억이 도비했어요? 어디 있어요? 도비 10억, 군비 10억입니다. 도비 10억, 군비 10억. 도비 10억은 김태형 부지사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 동네 사람들이 보거나 손녀가 드리는 분들이 봤을 때 왜 저기만 해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기를 해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훨씬.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부여 주차 환경이 나빠져서 연쇄적으로 나쁜 파급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부여읍에 사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손해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 군데라도 빨리빨리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재원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여기 먼저 해주면 다음에 어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몇 군데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해줘야 밤이든 낮이든 시내가 주차 공간 협도로 인해서 주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읍내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억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요. 40억 가스라지 20억 갖고 우선 딴 거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제 임기 중에는 어쨌든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많아요.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 네, 우리 회장님. 네. 부여구를 위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백제문화제를 역사문화단지에서 했잖아요. 부여군의 소상공인으로서 올해는 백제문화제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문제와 또 하나는 저는 원수 목사건인데요. 그쪽에 주차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그 주차가 일렬 주차인데 대각선 주차를 좀 붙여주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부여 시내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여 시내에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원주목거리 쪽에 주차장 일렬 주차돼 있는 그거를 대각선 주차로 하면 조금 더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일렬 주차하면은 공간 기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대각선 주차 가능할까요? 보통 경제교섭 과장님 대각선 주차 가능할까요? 대각선 주차를 하려면 차가 좀 길은 차가 있으면 지나다니는 게 어렵거든요. 네, 저 현장 나가서 살펴보고요.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역 주차 공간은 이용 공수님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게 뭐냐면 그거 무슨 주차라고 그러죠? 똥만큼 만들어야 땀지 주차장을 그동안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땀지 주차장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땀지 주차장 만들면 그 동네 사람만 써요. 그래서 뭐 땀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오시는 분들 학번학생화와 거기 오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땀지 주차장을 만들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아예 알박기 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가 건물주나 아니면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데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거하고 상가가 띄엄띄엄, 왜냐하면 땀지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상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가가 밀집됐을 때의 경제 효과하고 상가가 띄엄띄엄 있을 때의 경제 효과가 좀 달라서 그렇게 땀지 주차장 많이 만들면 결국 상권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용호 교수님 때 뭐를 했냐면 백강문화 뭐죠?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한옥으로 방문자센터 만들고 있잖아요. 곧 준공할 건데 그거를 했던 조합이 무슨 원조 조합이죠 이름이? 백강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백강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요게 이용호 교수님 때 만들어진 거고 그걸로 따온 게 우리 부여 뭐죠? 사업 이름이? 농촌 통합개발 농촌 번역 사업. 소재지 정비사업. 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부여 소재지 농촌 정비권 사업에 그걸로 한 게 뭐냐면 여기 주차 타워예요. 주차 타워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문자센터 짓는 거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 몇 개를 그 주차 타워하고 같이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문학 공원인가? 문학 동아리?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작은 땀지 주차장을 여러 개 사들여서 땀지 주차장 이렇게 집 한 채 사들이고 거기 주차하면 4대 많아요. 3대 이러거든요. 두 개 사들여야 한 7, 8대 주차하고 막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 밀집 지역을 해체시키는 효과를, 역효과를 만들어 이렇게 놨느냐, 아니면 주차타워처럼 중간에 큰 주차타워를 만들고 그 일대를 다 풀시키는 게 낫느냐, 이거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자동차 문화가 바뀌긴 해야 돼요. 세상에 이를테면 중앙시장 가는데 중앙시장 바로 앞에까지 차를 안 끌고 가고 주차타워에 넣어놓고 걸어가려고 안 해요. 그러면 자동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이용의 편의성만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욕심만 부리고 우리 도심 전체가 같이 공존 공영하는 지혜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땀질 주차장 많이 만들어도 효과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시가 100% 구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어려워도 주차타워 같은 거를 군데군데 만드는 게 훨씬 나은 거지, 또 땀질 주차장으로만 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반복리 지역 지금 임시로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길 건너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그리고 그 일대 상가도 이용하고. 근데 이거 임시예요, 임시. 여기 뭐 할 거냐면 백제역사 탐방관이 만들어질 거예요. 200억짜리에서. 그래서 우리 구역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구역군의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질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차하기 편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실 가능성이 크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역 내 주차 공간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가고 이용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백제문화재,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백제문화재. 자, 길게 보면 한 도로 가까이 흔적도 있고 짧은 때는 9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추석을 껴서 합니다. 근데 추석 때는 굳이 백제문화재를 안 해도 추석 특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백제문화재가 얹어지는 게 과연 더 나을까 좋을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추석 때는 그냥 놔두고 백제문화재 안 해도 사람들 많이 오니까 추석을 피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제가 일단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전부 다 추석 연휴 끼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연휴 끼고, 공무원이 아무리 공이라고 하지만 사람인데 가정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한테 일을 잘하려고 하면 당근도 줘야 돼요. 폭사만 시켜서 그게 하겠습니까? 관둘라고 하지. 그리고 구현도 일 안 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실제로 지역 경제에 추석 때 끼고 하는 게 더 나은지 따로 하는 게 더 나은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내에서 하는 게 더 나은지, 그들의 두치에서 하는 게 나은지, 백제문화단지에서 하는 게 나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백제문화단지에 했을 때 정말로 시내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었는지 있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단계적으로 보면 손해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과 선입관에 젖어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냉정하게. 부여에 식당 많습니다. 근데 잘 되는 집만 잘 돼요. 안 되는 집은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동네에 살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든 검색합니다. 검색. 그래서 부여가 어떤 집이 유명한지.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격을 신어만 가거나 신어지 않더라도 맛이 엄청 좋으면 가거나. 왜냐하면 돈 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규모에 맞거나 음식 서비스, 질, 음식 맛 이런 것들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제문화재가 물론 이런 건 있겠죠.
A라는 식당이 유명해. 근데 거기 구역 가면 거기서 먹고 싶어. 근데 백제문화재한테 갔더니 그 집이 넘쳐.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좋은 집 갈 수 있어. 거기도 넘쳐. 세 번째 집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아무 데나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밀려서 강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특수효과가 일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축제를 하든 말든, 그죠? 외부 사람이든 내부 사람이든 가장 좋은 거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세 가지 잘 해야 돼요. 세 가지.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위생이 철저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잘. 그리고 지저분한데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고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관광한 게 아닌데도 요즘 사람들은 집도라, 그죠? 돈 많이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저기 경상도 시골까지도 음식 좋다고 하면 찾아가는 게 요즘 태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사장님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기서 할 거냐 여기서 할 거냐는 우리 구역원 입장에서는 식당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만도 판단할 수는 없고요. 구역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 구역 시내 됐을 때하고 구역 시내 되면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문제도 있고 가게들이 손해나는 가게도 있고 이문나는 가게도 있어요. 그런데 시내 됐을 때 원동이 자자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식당 아니면 전부 다 시끄러우니까 불편하니까 차가 막히니까 그런 분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원 입장에서는 구역 국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이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최우선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역에 대해서 백제문화재에 대해서 정말 품격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문화 축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데가 가장 중요하죠.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구역 분들도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154만 명이 오셨는데 백제문화단지 우리 거 아닙니다. 충청남도 거예요. 충청남도가 롯데에 부탁해서 관리하고 있대요. 우리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딱 보더니 정말 역사문화 축제답고 백제문화재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공주하고 비슷하게 관람객이 구역까지 온 거예요. SNS 통해서 소문나니까. 우리는 공주하고 우리하고 했을 때 지리적 여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항상 3대1 이상으로 깨졌어요. 공주 100만 원이면 우리 30만밖에 안 왔다고. 3대1 이상. 그런데 이번에는 154만 명 왔고 공주가 160만 명 정도 왔대요. 그래서 합쳐서 320만 명 왔대요. 똑같이 대등하게 온 거예요. 아주 왜냐하면 공주는 봐봐요. 가까이 세종시 있고 대전 있고 천안 있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가깝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백제문화재 하면 공주나 구역가 똑같은 거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까지 안 오죠. 내려오다가 공주 보고 갑니다 그냥. 근데 우리도 실제로 관람객들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전주, 군산, 전라도 지역 관람객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세종, 대전, 천안, 평택, 경기도. 또 우리가 엄청나게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늘 공주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니까 어때요? 50대 50 정도 됐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주는 교통이 불편하고 시내. 볼 게 별로 없는데 부여 갔더니 부여는 백제문화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궁궐 갔더라. 궁궐. 그러니까 우리는 궁궐 안에서 백제문화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 보면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낫겠는 거 아니면 부여 시내에 군체에다 하고 부여 시내 일부 식당이 돈 조금 단기적으로 돈 조금 더 버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요 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단기적으로 그래서 한 달 팍 팔리고 마는 거. 근데 10년 가도 20년 가도 꾸준히 하고는 스탠드셀러가 있어요. 부여는 성공하려면 스탠드셀러처럼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부여의 식당이나 부여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봐요. 그러려면은 전략적으로 작은 이익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긴 안목에서 부여의 미래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아직 정하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충청남도하고 부여하고 공주가
2007년도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를 유한구 당시 지사님이 만든 이래로 저는 독립보고 나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다 보니까 독자적인 백제문화재를 독자적인 운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경연제를 주장했고, 이거는요 저 혼자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용호 군수님 때도 주장했는데 그 당시에 공주에 무슨 시장님이죠? 오시덕 시장님이 합의해놓고 공주 갔다가 공주 시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니까 시장 떨어질까봐 안면부도 하고 약속을 쳐버렸죠. 그러고 같이 또 하다가 제가 이제 김정석 시장한테 이제 세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김정석 시장이 덥석 물었어요. 용역하고 용역하는 대로 나오자. 근데 그 용역이 공주시장 선거 끝나기 직전에 나와서 공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정섭이가 구역군사한테 끌려다닌다고 욕만 먹다가 나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최원철 시장님은 이런 학습을 이제 역대 자기네 시장을 통해서 학습을 받으니까 내가 문제 제기하자마자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옥진각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공주하고 같이 하더라도 공주하고 대등하거나 공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비전이 나오면 같이 해도 되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조건 때문에 공주하고 같이 하면서도 공주를 못 이길 것 같으면 따로 하는 게 나은 거죠. 왜냐하면 공주는 가을에 하면 우리는 봄에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네? 그래서 미리 수도권 사람도 흡수시켜내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공주가 충청남도고 하든 말든 우리 살기를 찾아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나 공주가 어떻게 받을지 판단해가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1월, 2월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축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공주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같이 지자체끼리 원수로 살 일은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같이 가되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독자적으로 백제문화재를 개최하는 방안도 절대로 피하진 않겠다.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먼저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전서기 이장 김순식입니다. 발이 아니고요. 마을 알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3년, 한 4년 정도부터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도 있고요. 또 저기 버스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저기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있는데 그 측량을 먼저 번 했잖아요. 군수님 모셔가지고 보시구나 했는데 거기서 사유공학서를 보더니 도저히 이것은 못해주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좀 해결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좀. 윤동기 기자님 정말 죄송하고요. 진짜 몇 년째 또 몇 번 나갔는데 여기는 기반조성팀이에요? 아니면 기반조성팀이 맞아요? 건설 행정팀 같습니다. 네? 건설 마을 안 되기 때문에. 마을 안 돼? 예. 근데 여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행정 확인하고. 아니 우리 건설과장 이거는 뭐? 네? 아니 유진춘 팀장님 이 사안 알고 계세요? 토지 사용 승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으로는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가를 하니까 들어가는데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소속 1이잖아요. 네, 소속 1인데 그 금년에 일부 저기 예산이 서서 그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동절기라는 사업을 안 하는 상태고 아마 전부 다는 아닌 일부가 됐습니다. 진행해보고 또 이렇게 추가로 하는 그 방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그래서 일단
경례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일 잘못했어요. 안덕 과장님, 윤지천 팀장님, 여기는 진짜 제가 봐도 전화도 많이 하시고 진짜 현장도 많이 가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안에 타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타일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인 소유주 설득해서 양보를 얻어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잘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땅은 20평인데 그 20평이 그 한 필지로 이루어진 주인은 한 400평 갖고 있어요. 그럼 20평 못잘라 하겠다고 400평 다 사라고 그래요. 근데 보유를 하기 위해서 400평을 사면 돈으로 이를테면 평당 50만 원씩만 해도 400평이면 벌써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16개 오면 곳곳에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강제로 수용하는 방법도 있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투지 수용을 할 때는 70%가 80% 수용하면 나머지 이제 안 되는 것들은 강제 수용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집이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끝까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이 잘 진행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귀양 초등학교 그 사거리에서 저기 은산에서 장암으로 가는 외곽으로 이제 대동아파트하고 장산아파트 사이에 그 밑에까지 저희들이 4차선 확보장 공사를 이용을 해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몇 집 토지 부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몇 년째 시간 끌면서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시겠죠. 그런데 강제로 할 방법이 없어서 그 몇 집 때문에 끝까지 그냥 협의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죠. 이게 이제 행정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장님도 심을 못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장님하고 우리 건설 행정팀이 그 소유주 가서 사정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양보 좀 해달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 집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너도 갖다가 콕잡고 있는 거지. 아니 그거 저한테 하지 말고 스스로 하지 이장님 그런 거 하라고 이장님 되신 거예요. 이거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오셨으니까 이장님들 한번 보세요. 여기 오셨으니까 들어보세요. 이장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거나 소각장을 하거나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첫째 해야 되죠. 왜냐하면 농촌 지역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가축도 살려야 되고 우리가 먹는 거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동네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동의하신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근데 이해하죠.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 동네 그래도 안 돼 하는 건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님비 현상조차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이장님들이 반대 대책을 만들어서 대책위원장 하거나 하는 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장님도 말씀해보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장 내놓으셔야 돼요. 만약 그거 하시려면 그동안 이장 세비 받은 거 다 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일원으로 행정해달라고 나가신 분이 행정에서 하는 일을 직접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고. 근데 버젓이 한다고. 앞으로는 안 돼요. 안 되고 이장님도 선거 운동하시면 안 된다니까. 다 안다고. 법적으로 안 걸릴 뿐이지 안 일러도.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걸린 놈과 걸리지 않은 놈과 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장님,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하시려면 내놓아야지. 근데 하시잖아요, 다. 거의 대부분.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라고. 나는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대놓고 민주당 후보 막 지원하고 선거하고 국민의힘 후보 막 비판하고 원래 대통령 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심의 왜곡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민심이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일 못해도 나하고 친하면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선거는 그런 거예요. 선거는. 그래서 선거의 요소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엄마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저놈들 다 틀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데 누가 뭐 요즘에 누가 찍힌다고 찍은 사람 누가 있고 알았다고 하지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는 엿 먹으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밥다리만 얻어먹지 찍으려면 따로 있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함부로 선거 개입하시면 안 된다. 실정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적어도 그거 하려면 이장 내놓아야지. 주민자치위원 내놓아야 되고 공무원 때려치워야지. 그런데 하면서 하면 안 되죠. 고기법이죠. 그거 계속 하시면 제가 고발할 거예요. 그래야 돼. 상황이. 아니 왜냐면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적어도 지역의 지도자 그리고 국민의 공복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지역의 현안 같은 게 있을 때 이장님들께서 군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시려면 이장 내려놓고 반대하시는 게 옳다. 이거 맞는 거잖아요. 한국판에서.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회 부의장 박준권입니다. 사실 주민자치회 의원이면은 선거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사퇴 시간을 5일 남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담이고요. 제가 부여대로 26년 했는데 26년 동안 그 부여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부여를 돌려드릴까 고민하는 데 이제 부여 주민자치에 들어왔는데 회장님 하는 거 없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작년에 그 정월 배부름 행사를 뜨시는 분들이 모아서 큰 행사를 성대하게 했잖아요. 탑 밑에서 우리 주민자치에서 우리 부장님과 같이 멋지게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그 하반기에 우리가 약 2,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그 예산이 30% 줄여가지고 1,75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행사를 해야 되는데 4개 의원회에서 400만 원 가지고 1년 행사를 했는데 한계가 엄청 있어요. 우리 그 읍장님도 재량 예산이 있다 그랬는데 재량 예산에서 쓸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여는 공남지도 정림산 이번에 당장 낮췄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관객을 모시고 부도산 구들에 다 좋은데 그런 하드웨어는 있지만은 뭔가 문화로 설레이는 그런 체험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에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고 정필옥 씨가 공남지에서 노래를 통해서 많은 샹송을 들려드리듯이 공남지에서 정림사지 담장 밑에서 부도산에서 부두리에서 갈대밭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싶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잘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주민자치 우리 이거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부여가 문화로 딱 하나 말씀드리면은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는 어디서 모여서 관광객과 부여 국민이 모여서 보성산 산성기도 걷고 보성산도 걷고 갈대숲도 걷고 그들이 걷는 이런 체험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문화로 활성화되는 부여를 좀 거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 국장님 주세요. 오늘 대보름 행사 정말 테마파크에서 작년에 그냥 국민들 민간 주도로 했던 거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작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300만 원 줬나요? 300만 원 줬는데 1억 정도의 행사 규모로 국민들께서 해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하고 집시일반으로 다 힘을 보태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틀 했죠? 이틀 했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기불놀이 같은 거 하니까. 그래서 부여를 고향으로 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많이 오기도 하고 외지에서 오기도 하고 또 국민도 참여하고 해갖고 비용 대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예산을 좀 많이 달라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본 예산에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충청남도 조기련 도의장님께서 4천만 원을 추가 지원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시점하고 안 맞아서 저희 기획감사 담당관실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갖고 있는 행사 운영비 4천만 원을 저희가 먼저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과 합쳐서 7천만 원 그리고 그 행사 단체 회장님께서 자비로 1천만 원을 좀 부담해서 8천만 원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지금 접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8천만 원 예산을 갖고 성대하게 작년에는 하루 했었는데 금년에는 1박 2일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대보름 행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한 2월 2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그죠? 2월 23일하고 24일입니다. 2월 23일, 24일? 예. 근데 그 시간 안에 도에서 도비 받아가지고 추경처럼 세워갖고 의원님들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 재원대체 방식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사회 지도자 여러분들과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획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지금? 기획팀장. 부여군이 행사, 축제성 정비 많이 쓰는 도시의 전국 5위래요. 기획팀장님 계세요? 네.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행사나 축제가 많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쓰면 어디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행사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설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부여에 떨어지면 기업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여군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대로 우리 지역 내에 경제가 돌아가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 반면에 여기를 벗어나서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이 돈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런데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봐도 일단 백제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행사부터 축제 행사고 서독 연꽃축제만 해도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이게 큰 전공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백제문화재는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보통 때. 크게 안 해도. 그리고 서독 연꽃축제는 13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잔뜩 있는데 읍면 내 축제도 많아요. 태도 가면 태도 방울토마토 축제 있고, 옥상 가면 진달래 축제도 있고, 내산 가면 전나무 축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온갖 축제 행사가 많아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역대 군수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런데 이 군수가 군의원이나 도의원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딱 잡아뛰기 어려워요. 딱 잡아뛰면 너 말없어 그때 보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는. 왜냐하면 사고하면 답이 나오니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벌써 예산이 부족해갖고 정부가 지방교육세를 작년하고 올해 이제 좀 줄여서 줄 거니까, 그리고 줄였단 말이에요. 줄이니까 벌써 다 쫓아오잖아요. 자기 것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 일괄적으로 30%씩 줄였다고 해도 우리 거 살려달라고 다 쫓아온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얼마나 좀 부담스럽고 힘든지 속에 다 타요. 속에 다 타. 이거 그냥 선수를 시험 보고 하라고만 하겠는데 표먹고 하라고 이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겁나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리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좀 많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김자식 부회장님 여러 가지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본질은 이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요. 축제할 수 있어요. 돈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수혜자가 누구냐, 에 따라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백제문화재나 서독연구축제는 수혜자가 국민이기도 하지만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줄이거나 안 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구역이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작작한 프로그램들은 고의를 하는 기획자나 운영자한테 수혜가 떨어지고 나머지 국민들한테는 수혜가 안 떨어지면 그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니까. 의욕적이긴 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갈지 안 갈지를 취사 선택한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온다고 다 가. 근데 내가 노래 부른다면 안 올 거예요. 지역 행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의 특수성이나 보편성을 반영한 행사가 명문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축제가 갖고 있는 내용과 질이 떨어지면 사람들 안 보이죠. 그런 행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 없애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차라리 그 행사를 주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받지 말고 공짜 그냥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모여지고 시간이 가면 덩어리가 커져서 관에서 의원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건 살려야 되겠다 하면 그때 이제 투입되는 거죠. 예산이. 그렇게 해서 커진 행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예산이 뒷받침되는 행사나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늘리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충남에 이런 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단체 선정하는 게 300개 정도 단체 선정을 해갖고 작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는 행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주라든가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해서 문화재를 통해서 돈을 주는데 한 번 주고 평가를 해요. 3년. 평가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계속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 한 장에 가고 거기다 3년, 6년, 9년 이렇게 안 주고 네? 평가해서 잘하면 더 주고 안 하면 끊는 거죠. 우리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소규모 작은 단위의 단체나 읍면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작은 규모의 행사성 축제나 축제성 행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제도를 활성화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기
부회장님께 답변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차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없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어르신이 계십니다. 네. 저는 홍성 금동아파트 서울회장 김성동입니다. 금성위원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의 체력 정의를 위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한토끼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도산 선생님, 도도산 그다음에 좀 완공 아직 채덜된 남영공원, 그다음에 금성산, 그다음에 화지산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발굴한 다음에 공원화될 건데 화지산, 그다음에 국남기, 황토길 조성 검토하라고 작년에 지시를 해서 해당 부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도도산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 그거 보면 뭘로 했잖아요 옛날에. 이쁜 길이라고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여성들 운동복 입으시거나 이러면 다리 다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맨발로도 건강하게 해서 막 건강도 하고 또 도도산 구경하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돈 문제는 아니고요. 문화시청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정지는 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해요. 이런 데는 지자체 마음대로 못하고 현장 변경이라고 해서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에 작년 가을에 이미 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없으세요? 김덕환 이장님. 이장님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나 모르겠네. 네, 저 부하산입니다. 김덕환입니다. 다 나온 얘기 수도 있는데요. 아까 질문 드려야겠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홍선 아파트 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이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그 시사님한테 건의한 내용이고 도움이도 10억 준비됐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다. 그래서 그 보완 대책으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 지금 쌍구 아파트 뒤에가 도로가 없어요. 심지어는 금성산이 불나도 인도도 없어요. 소방차도 못 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쌍구 아파트 뒤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산이니까 쌍구 아파트 뒤쪽으로 인도를 낸다면 주차량도 좀 해소가 될 테고, 또 하나 금성산에서 불이 나도 긴급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쌍구 아파트 뒤쪽에서 보려면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이런 건 아까 교수님 말했듯이 우선순위 사업이 어떤 거냐 따지시겠지만 이런 게 우선순위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하긴 알거든요. 거기는 공유지도 많고 아파트 부지도 많아요. 또 하나는 아까 농촌 중심 사업을 해서 백강 파출소에 지금 기화된 부분이 잘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제가 이 사람들한테 들으면 처음에 목적하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사용 목적이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지가 관광객, 부여민, 군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 휴식처 이렇게도 들었거든요. 예. 거기에도 사용 목적이 배우지역 사랑방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배우지역 사랑방, 배우마을 사랑방. 그런데 저희 마을 회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 마을 회관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쓴다 하면 우리 마을은 바로 옆에니까 제일 자주 쓸 수 있겠구나. 우리 노인회 회원님들 회의할 때 쓸 수 있고, 상인회가 3개니까 상인회 쓸 수 있고, 청년회도 쓰고, 우리가 자유로 쓸 수 있겠구나 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사용 목적이 좀 계속 바뀌고 있고, 어느 민간단체가 5년 계약을 준다는 말도 있고,
아무나 와서 막 쓸 수 없다는 말도 들리고 커피숍이 생긴다는 말도 들리고 준공은 다 절았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주차장 홍산 아파트하고 쌍봉 아파트 사이에 주차장 만들려 그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이죠. 네? 차량관리팀입니다. 차량관리팀? 네. 거기 어쨌든 경제교통과하고 타는 저기 팔림법과예요? 도로는 소방 인도는 살릴까? 팔림과 맞죠? 네. 그러면 소방도로 거기 도시건축과죠. 도시건축과. 네. 근데 임덕이면서 소방도로는 또 어디서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내 생각에 어쨌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경제교통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사진건축과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검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백과문화원은 원래 이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시 정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 예. 그리고 그 당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백광문화협동조합인가? 예. 여기잖아요. 예. 근데 김덕환 시장님, 네네. 거기 저기 회원이에요? 조합원이에요? 초창기 조합원이었는데 한 2, 3년간 안 부르더라고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협의해야 될 주체는 이 사업의 특성상 백과문화 뭐라고 정확하게 협동조합. 백과문화 협동조합의 이사장님도 계실 거고 임원님들도 계실 거고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역 국민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역 국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분이나 두 분 참고로 하고, 그죠? 여기 박순아 부의장님이 여기 지역구잖아요. 윤명희 의원님도 여기인가요? 지역구가? 비례대표인가? 지역구가 여기인가? 내가 봤을 때는 구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님들이 역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광문화 조합장님이나 임원님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부여읍 부여읍장님 들어오고,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 팀장님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오는 거 통일을 기할 필요는 있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 의견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또 왜곡될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을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원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원래 목적이 가능하면 원래 목적대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원래 목적이 약간 좀 문제가 있으면 함께 어떤 게 좋은지 협의할 필요는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거 어디라고 했죠? 단양부서가? 도시건축과입니다. 도시건축과가 일이 많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의원님들, 백광문화 조합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부여국장님, 아니면 또 주민자치회 이런 데 이렇게 쭉 해서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일을 하는데 주도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일을 주도했다고 해갖고 사적으로 그분들 재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국민들, 특히 읍민들을 중심으로 같이 공유해야 될 시설이고, 또 하나는 부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얼굴이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없으세요? 원래 3시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45분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잠깐만요. 네. 우리 양성 아파트 무슨 기장이 박영도 있는지 아니고 박영도. 우리가 양성 아파트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쌍둥이 노탈이에 성강장이 있는데 비가격에 지붕이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노를 겨울 추울 때는 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바꾸셔서 주민들이 한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줬습니다. 여기는 경제교통과 기다리는 시간만 있으면 되나 봐요. 제가 현장에 차장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보고 공개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 같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무게로 사정담이 있는 데는 이제 선가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무슨 식이죠? 하나 때가 선가담 나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현장 가면 해야 되니까 그 승강장 두 개 있어요. 두 개에는 승강장도 있어요. 그때 잘 했더라고요. 여기는 현장 가면 해야 되니까 저하고서 만나보세요. 연락도 확인하시고. 땅보 우리 노인회장.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덜렁덜렁해요. 곧 끝나겠습니다. 네, 정명철 이장님.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주요 세 시장 활성 방안을 해서 지금 능력을 주시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매월 5일마다 장시잖아요. 5일장이라는 거기에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해가지고 그러다 저희는 주차장 만들다 보면 저희에서 150m 떨어진 효공원이 있습니다. 주차장, 효공원 주차장. 그럼 이제 내물이부터 이제 5일장 장수를 하면 저희가 이제 불법 주정처 해가지고 중앙선 침범하다 보니까 몇 번 사고 났었거든요. 사고 나다 보니까 중앙선 침범하는 사람 다 책임을 지더라고요. 이제 관련 조사하고 장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도 전화하면 경찰서는 분거다, 그래전하면 사건으로 가라 그랬는데 조금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5일장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차 아침에 오시는 상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서로 이해타산을 떠나지 말고 주차장이 확보돼야 고객들이 찾아가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다 길을 막아놓으면 고객들 찾아못 오는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무원에 보니까 대형 주차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형 주차는 창고 쪽에 있어야 하는데 또 오래된 차도 많은데 거기에 어르신들 식사 문제 많이 해놓고 노인들 문제 정리해 주시면은 저희가 5일장이 활성화도 잘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도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관리해요? 소공원 주차장.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5일장 주차장 그쪽은 저희 경제교통과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명철 이장님부터 말씀 들어보시고, 아니 이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어요.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데 주차 이용하는 거나 아니면 주차장 관리 잘못해가지고 효율성 떨어뜨리는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서 주차장 효율성을 높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제가 이장님께 연락드려서 확인해보고 현장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시기 들어오시면서 그 밑에 층에서 건의사항 주신 분들이 있어요. 10분. 저희들이 전부 다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분들보다 절차를 밟아서 직접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건의하신 분들이 절차를 잘 숙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성의 있게 성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이게 서면 건의하신 분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나름대로 시간은 많이 갔지만 크게 적의 없이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말씀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답변이죠.
답변 중에 여러분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소수 또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하기는 어렵고 대체로 보편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많은 분들이 군정의 정책에 따른 수혜자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아지는 게 국민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 내용이 혹시라도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의나 말씀을 최대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협력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부여과 부여국 발전을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마치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